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4.15 총선 직후 개헌론이 급부상하다가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14일이죠. 광주 MBC와 특별 인터뷰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 인터뷰입니다. 거기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밝혀서 개헌론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 M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이게 개헌 문제까지 연계는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특별히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헌을 포기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제 개헌,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때 그건 원포인트 개헌 아니라는 갖고 국회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만약에 저 안 받아주면 저 국회 계단에서라도 발의하겠다고 뭐 그렇게까지 했거든. 또 2018년에 개헌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취임해가지고는 그해 3월에 개헌안 내놨잖아요. 조국일 시켜서 발표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좌절됐거든요. 좌절됐죠. 좌절되니까 이제 그 사실은 속으로 있는데, 그때는 근데 뭐 이제 올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제 이미 뭐 앞으로 한다 해도 국회 문제, 이제 우리는 국회 몫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할 일은 아니라고 이랬는데, 자기들은 이미 한번 무산됐는데 다시 그걸 끌어내서 개헌론을 끌어갈 그런 동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동력이 없지만은 또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국회에 보냈을 때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힘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건 시도되는 거고, 힘을 못 갖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번에 그때야 뭐 민주당이 100 몇 석분이 128석분이 안 됐으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내가 180석 얻은 거죠. 범 여권으로 하면 190석이 얻은 거. 10석 정도는 뭐 좀 사실 문제 아니거든. 그거 당근 딱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애초에 이제 그렇게 너무 이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조심하자고. 왜 처음부터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런 이 아주 민감한 이런 개헌 문제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테니까 좀 조심해, 이랬다가 이제 슬슬 푸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또 경제가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데서 개헌론을 꺼내봤자 국민들한테 욕분이 더 먹겠습니까? 또 동력도 안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 뭐 홍영길 벌써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이번 당대표 출마에도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의 한 분인데, 그분도 지난번에 개헌론을 꺼내서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책임 총리, 국회에서 2명 뽑아가지고 대통령한테 1명 선택하도록 하자, 그 책임 총리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야당한테도 당신들 잘하면 총리 할 수 있어, 그 당근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선 당선자도, 이분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토지 공개념 같은 거, 소위 말하자면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익 공유제 기업에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이런 개헌에 대해서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개헌이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전에 국회의장 할 때 그건 제가 소신으로 생각했으니까.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자기 소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오면 저 송영길 뭐 의원이 만약에 책임 총리제 해가지고 2명을 뽑아 대통령 임명하기 그게 무슨 책임 총리제예요?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대등한 입장이 있어야지. 그럼요. 예? 국회에서 정식으로 뽑아갖고 그 총리한테 내가 진짜 조각권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지 대통령한테 또 뭐 하나 또 해바치려고 지금 한 사람 말아 올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거는 또 중임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그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제 문제는 전번에도 하면 보면 우리 헌법이 전체가 이제 130개 있거든. 그 중에 한 90여 개를 뜯어고신 거야. 아니 뭐 이런 것까지도 이를테면 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에 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장 우리 정체성인 그거를 자유를 뺄려다가 그러니까. 하도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인민, 이제 이런 걸 넣는 게 그게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니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거지 미국 가서도 우리 헌법이 적용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지랖 넓은 그런 것까지 이제 구상하고 그걸 헌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국회에 보냈단 말이죠. 그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또 개헌을 하려면 무슨 또 저 안에다가 어떤 표현을 또 넣을지 그거부터 지금 이제 걱정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전문입니다. 전문. 4.19 정신을 이어받아 뭐 이런 전문에 4.19로서 우리 민주화운동이 완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후 부마 항쟁도 있었고 큰 민주화운동에 우리 민주화운동의 그 큰 산을 넘는데 그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도 있고 6월 민주항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만이 우리 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그런 면모가 다 정신이 담기고 또 국민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9번 개헌했죠. 그 중에 이제 전문을 그러니까 헌법의 전문 그것을 손댄 게 4번이에요. 4번인데 애초에 이제 재헌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3.1 운동만 얘기했어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 근데 그때는 사실 독립된 때니까. 뭐 4.19 뭐고 없었으니까. 3.1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했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문제 생겼냐면 5.16 일어나고 난 뒤에 5.16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게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제5차 헌법 개정할 때 무슨 거기다가 어떻게 5.16을 넣고 싶거든. 넣고 싶은데 4.19 안 넣을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3.1 정신 뒤에다 4.19 붙이고 거기다 5.16까지 또 붙였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나중에 가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5공화국 들었으니 이 5공화국 넣고 싶거든. 거기다 또 5공화국 넣은 거야. 근데 세상에 헌법 전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역사적으로 뭐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평가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완전 평가가 끝난 것 같은 모르지만은 지금도 계속 논란 중에 있고 논쟁 중에 있고 평가 중에 있는 이거를 먼저 잡아 넣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 넣기로 하면 나중에는 헌법이 말이죠. 역사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촛불도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60항쟁 다음에 촛불 전부 넣자 했어요. 당연히 넣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 얘기 하면은 이제 또 좀 여기저기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번에 이제 촛불 혁명까지 넣자고 했다가 하도 이제 저게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형이다 하니까 이제 뺐었어요. 포기를 했는데요. 이 정권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넣고 싶겠지. 당연히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촛불 혁명의 아들인데. 안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넣고 싶죠. 당연히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으면 2002년에 시민혁명도 또 넣어야 돼. 그러네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혁명이라고 했거든. 예?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 누더기가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전문이? 역사책이 되는 거지. 진보의 역사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 전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헌법을 왜 만들겠다는 그 의의만 설명하면 되거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면 이건 우리 흔한 말로 참
저도 촌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촌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뭐 이런 헌법에 대해서 제가 조회가 없는데 미국 헌법이나 다른 나라 헌법도 이런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미국 헌법에 대해서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미국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들 연합주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또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이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게 딱 맞네요. 이거잖아. 그냥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런 그 정체성. 그야. 이 부분만 딱 밝히는 데는 역사적 사실에 그게 대해서 왜 들어가요? 논란이 들어가 국사책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근데 3.1 운동 그거는 이제 그때 독립했으니까 우리가 예. 그건 부칙만 했는데 문제는 5.16 현대사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침을 겪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개 사안별로 더 많은 국민들 간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에서 지금 다 역사책이 나와 있잖아요. 독일 헌법 전문 저 요것도 간단하니까요.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거 일단 그 뒤에는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구동독주들이 자율적으로 이쪽에 넘어왔다는 그게 붙어 있는 거고 앞에 본래 했던 전문은 요것뿐이야. 근데 이게 헌법의 정신 그것만 그럼요. 딱 그럼요. 엑기스 정수만 뽑아서 이렇게 그래, 전문에 넣고 그래 헌법이 좀 권위도 있고 이렇지. 그걸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개헌에 대한 생각 그것이 어쨌든 자기 임기 내에서 가급적이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은연중 비친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걸 들고 나가기에는 여러 논란을 빚을 수도 있고 동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부의 몫이다. 그 입법부 몫이라는 건 결국 민주당 너희들 이번에 나 때문에 엄청난 의석수 얻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앞장서서 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죠. 왜냐면 난 그렇게 봐요. 뭐 내가 지금 굳이 내가 구차스럽게 나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니들이 나서 민주당이 그럼. 총 때문에 그 예. 얘기 아니에요? 그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지나서 여기 뭐냐면 이거 코로나 이제 조금 진정되면 이번에도 이미 진정된 상태에서 저기 어디야 이촌동 클럽이 터진 바람에 그렇죠. 그러잖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진정이 되고 나면 틀림없이 이제 이쪽에서 민주당 안에 또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벌써 충성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래서. 충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없을까 해서 노리고 있는데 잘 됐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이제 개헌하자고 나설 거예요. 이제 최강욱이 같은 사람이 제일 앞장설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전화했잖아. 전화도 또 해주고 야 그 윤석열 그 눈치 없이 안 나오고 있는데 더 좀 세게 밀어붙여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앞으로 공수처법 처리하는데도 3석이 중요해 또 180석이 돼야 이 국회 선진화법도 무료가 되는데 지금 3명이 나가버렸어요. 둘은 저 무슨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제명을 시켰고 또 하나는 양정숙이 부동산 투기로 해서 세 자리가 비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다가 개헌 이런 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내 새끼들 품어야지. 안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참 근데 문 대통령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보통 뭐 운칠 기삼 이러잖아요.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칠 뭐 복삼이라며. 저 양반 복은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졌다면 저 임기 말년이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근데 이제 내년 초 뭐 3, 4월만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갑니다. 2022년 3월 9일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2022년은 뭐 바로 대선이고 그 이전에 이제 각 당 경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붐도 일으키고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의중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대선 주자들이 팽팽하면은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구미를 안 당길 텐데
저쪽에서는 이낙연 혼자 우뚝 서 있고 야당에서는 후보들도 뭐 마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권력을 좀 나눠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낙연 씨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전번에도 옛날에 노무현 원포인트 개헌한다 할 때도 각 정당의 저 유력 후보들 전부 안 하려고 써서 뺐잖아.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사인해주고 했거든. 다음 국회에 가면 우리가 개헌할게 이랬는데. 아, 유력 후보들이야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 권력을 쥐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낙연 이 양반도 말이지. 만약에 야 내가 확실히 다음에 저 대선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그거 해주겠어요. 나 혼자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왜 남한테 나눠줘? 귀찮게. 그래서 그런가 이 동아일보에서 최근에 초선 100명 당선자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가 개헌 후 적기냐 하니까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말고 그 다음 정부에서 출범할 때 그때 개헌을 해야 한다. 사실은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대 정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헌한다고 해놓고는 또 못했지. 썩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죠. 아니 그리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이거는 그 말은 맞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갈 그 사람들이 이제 개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떠나는 우리가 개헌해서 되겠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아니 내가 딱 대통령이 돼서 취임 딱 했다. 내 권리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겠죠. 안 나누지. 그러니까 또 슬슬슬슬 미루지. 근데 차기 정부에서 예를 들면 개헌이 돼갖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저 4년, 5년이 지났으니까 네. 다시 대통령 나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자기가 개헌을 자기 임기 중에 하면은 못 나오지만 한 텀이 지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집권 간다는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로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잠깐 해놓고 친문 세력들이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또 중임제로 고쳐가지고 한 8년 하고 그러면 뭐 그럭저럭 한 20년 해먹는 거 아니에요? 푸틴하고 메드베데프 그 친구 같이 그 사람들 안 봤어요? 서로 교환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야 가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권력이 분화 현상이 생기거든. 지금 180석 갖고 있다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분화 현상이 생기면 이낙연 표 조금 있으면 금방 생깁니다.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 계파 분화가 팍 생기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정국의 내관이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학자가 헤어리어 정치라고 했는데 우리 정치는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 정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문재인 대통령 또 뭐 민주당을 참 위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괜히 이 시점에 그런 민감한 글을 꺼내지 말고 지금 안 그래도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뭐 지금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대 자동차고 뭐 기아고 간에 아예 자동차가 팔리질 않아고 우리 경제를 지키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대종인데 그렇죠. 네. 안 팔려가지고 그 상당 기간씩 지금 막 휴업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당 의원이란 마땅히 무슨 일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저 국가적인 이런 정말 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이 경제를 어떻게 더 살리냐 여기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지금 벌써 앉아가지고 말이지 개헌을 어떻게 하고 물론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이제 저 광주하고 그 기자회견 할 때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5.18 네. 그것도 있고 또 거기서 이 5.18 이것도 전에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당연히 넣어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 대통령 신호 보내겠어 벌써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개헌에 대한 속내를 비췄고 민주당한테 큰 숙제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조만간 그러니까요.
개헌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제발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발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경제 좀 살려달라는 거. 경제 못 살리면 다 죽어요. 그럼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노인들은 다 죽어. 뭐 방법이 있어요? 어디서 지금 수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헌법 개정은 지금 일 잘하고 나면 다음에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지금 와서 그러지 말고 좀 경제 살리는데 정말 일로 매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진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개헌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일, 이게 가장 절체절명의 문재인 정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